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0-2022-616 판결 사건명 기타 금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권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 거래와 후행 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 책임의 예외 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의 입법 목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정해진 예외 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주권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한 경우 선행 거래와 후행 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위 규정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개시된 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에서 이를 주관한 주채권은행이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을은행이 각 회사의 상장 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금의 출자 전환으로 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이를 매도하여 단기 매매 차익을 얻자 각 회사가 을은행을 상대로 그 차익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출자 전환과 주식 매도 중 어느 하나의 거래가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전제하에 위 출자 전환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거래 유형 자체에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0-250-561 판결 사건명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의 소
1.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 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 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회사 분할에 따른 저작권 승계 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국제사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 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9. 국제사법 제24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할 수는 없고 그 계약 등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의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위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 침해지법,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 협약이라 한다.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란 그 영토 내에서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
침해집법, 보호국법이 중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중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중거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1-270-654 판결 사건명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1. 신문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 매체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 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소극. 이때 그 언론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신문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 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의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 기준의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에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갑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을이 국정원이 시계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병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병이 갑 회사와 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단은 수긍한 반면 갑 회사와 을이 위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1-270-654
297-352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에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1-297-529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에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는 경우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2-290-648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자동차 책임보험약관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약관이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2.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갑 주식회사와 통학차량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갑 회사로 하여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갑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 등에 사용하였는데 운전기사 병과 유치원 교사 정 등이 유치원생 무해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여 차량에 방치된 무가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연합회가 무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통학 차량을 사용,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연합회에 을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256-29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 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체육시설법이라 한다. 구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 행위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 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 모집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 모집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 자격의 양도, 양수, 입회 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 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 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 가입 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 가입 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 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 이용권과 회원 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 반환 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 이용권과 예탁금 반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 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 양도로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기 위해서는 위 약정이 구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체육시설법이라 한다. 구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 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290-492 판결 사건명 구상금 및 사회행위 취소의 소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경우 파산 관제인이 이를 수개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법원이 파산 관제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 배상에 의한 원상 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 배상의 범위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 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 제391조는 파산 관제인이 파산 재단을 위하여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 관제인이 행사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396조 제1항 이와 같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이 이를 수개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개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파산 관제인이 수개하여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고 법원이 파산 관제인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가액 배상에 의한 원상 회복을 인정하는 경우 가액 배상의 범위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인권은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그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 파산 관제인이 부인 대상 행위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파산 재단의 충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무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 전부라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둘째,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제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 관제인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책임 재산에 대하여 파산 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 채권자는 개별적 강제 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부인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관계, 부인권 행사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 관제인이 기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수개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 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 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다. 파산 관제인이 기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수개하여 부인 소송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인권의 행사로서 그 범위가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개별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 선고 2023-311-665 판결 사건명 약정금 반환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 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 행위에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이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질. 단속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이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이름업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 판단 및 투자 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 이름 계약 내지 투자 자문 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해당한다. 3.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한 요건.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고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4.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 취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 보전 내지 이익 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 보전 및 이익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에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 보전 내지 이익 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 보전 내지 이익 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5.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 상품 등의 가치 또는 이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이라 정의하고 제6조 제7항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업 중 하나로 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 제2편 제4장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거래를 할 때 영업행위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부적절한 영업행위에 의한 손해나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 중 하나이다. 둘째, 자본시장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에서 배제하면서 제7조 제3항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여 투자자문업과 구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제101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이름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규정 중 제98조 제1항 다만 제3호를 제외한다. 제98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01조 제4항 그러나 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2024년 2월 13일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어 2024년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제101조의 2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투자 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개별성을 반영한 조언을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투자 조언을 하는 데에 그치고
투자 조언에 따른 상대방의 투자 성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자기 자본,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대주주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 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 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고 구체적 행위를 기준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자 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등록 없이 사실상의 투자 자문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유추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5월 9일자 2024-5321 결정 사건명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1. 법원이 송달 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 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재판 서류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 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결정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9차례에 걸쳐 야간 및 휴일 특별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 송달을 신청한 사안에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송달을 실시하기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의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승계 집행문 송달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결정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18-262-10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상고 이유서에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적극 상고 법원은 상고 이유에 따라 불복 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 이유를 특정하여 원심 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 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소극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 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5월 17일 선고 2023-308-270 판결. 사건명 양수금.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비면책 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 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 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을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을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